열린시장 레이싱 시간입니다. 개장 전 투자클럽 전문가와 객장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그 종목들 화면을 통해서 확인을 해봤는데요. 자, 오늘 게임 관련된 그 종목군들 좀 많이 보이네요. 전체적으로 특징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. 먼저 시장 비중부터 확인을 해보죠. 오늘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시장의 비중이 높습니다. 57% 비중으로 코스닥 시장 비중이 높게 설정이 됐고요. 코스피 종목군들은 43% 비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. 자, 업종상으로 보니까 오늘 게임 섹터가 좀 많이 보인다 했더니 IT 소프트웨어 업종의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. 29% 비중으로 나타났고 조이맥스나 컴투스 이런 종목군들이 추천이 됐습니다. IT 하드웨어 업종도 19% 그리고 유통과 화학 업종이 각각 14%와 10% 비중으로 설정이 됐습니다. 자, 이 중에서 명예전당 관심주를 알아보겠습니다. 이승준 전문가와 함께하죠. 전문가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이승준입니다. 네, 메리츠 종금증권을 주셨네요. 자, 이 종목 보고 계시는 그 이유 설명을 해주시죠. 네, 메리츠 종금증권이 증권주들 행보와 조금 모양이 틀리죠. 최근에 계속 이제 박스권 그리면서 고공권에서 박스권 그리면서 60일선에 올라올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이 자리에서 지금 계속 받쳐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추가 상승을 좀 모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. 메리츠 종금증권이 이렇게 다른 증권사들과 좀 틀리게 좋은 이유는 그동안 이제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요. 종금 라이센스를 거의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지금 확보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, 더군다나 예전에 이제 동양종금증권이 좀 문제가 생긴 이후로 그 반사이익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좀 더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추정치보다 좋아지는 그런 흐름들을 최근에 좀 보여주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주가 상승에 모멘텀이 지금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. 메리츠 종금증권 같은 경우에는 역시 본연의 어떤 금융 업무 쪽에서는, 그러니까 증권 업무 쪽에서는 조금 다른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아직은 부진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 못한데 사업 스펙트럼이 좀 다양하죠. 종금 라이센스가 있기 때문에 그쪽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특히나 이제 부동산 PF 쪽이 굉장히 좀 고마진이거든요. 거의 이율을 7%, 8% 정도 그 정도까지도 받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좀 성공적으로 이미 정착을 좀 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. 그런 이 신사업 부분을 통해 가지고 올해 한 1,000억대 영업이익에 아마 그동안 이제 1,000억 한 600억, 700억 수준의 영업이익 수준이었는데 올해부터는 한 1,000억대 진입을 할 것으로 무난히 할 것으로 일단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.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좀 반영이 아직은 다 된 것이 아니다. 지금 증권주들 그동안 실적이 안 좋았던 거에 비해서 지금 메리츠 종금증권 같은 경우에는 퍼밸류가 올해 추정치 대비해서 한 8배대 정도가 되는데 지금 추정 실적을 좀 뛰어넘고 있는 이런 실적 추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관심주로 좀 가져와 봤습니다.
이야기 들어보니까 이 업황 상당히 좀 부진해요. 부진한 업황 속에서도 차별화된 그 수익성을 보일 것이다라는 그 관점이신데 그렇다면 말씀해 주셨던 그 부분들을 증권주 전체적으로 적용하기는 좀 어렵습니까? 증권주 전체적으로는 적용하기 어렵지만 증권주의 메리트는 있죠. 증권주 전반적으로도 그동안 이제 구조 조정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수익성은 다소 좀 살아나는 그런 구조적 측면이 있고요. 또 이제 시장이 2,000포인트 위쪽에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증권주 전반적으로도 좀 관심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. 근데 지금 주가는 지금 메리츠 종금증권이 3월 주가가 레벨업된 이후에 한 2개월 넘게 지금 박스권의 이 좁은 박스권의 횡보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. 그 이유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? 네, 아무래도 이 좁은 박스권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 시장 대비해서 월등히 좀 강하다 이렇게 좀 봐야겠죠. 그동안은 이제 그 지난 3월 달에 주가 한 차례 레벨업 이후에 이평선들이 올라올 때까지 좀 기다리는 그런 흐름이었다고 봐야 되는데요. 꾸준히 그 기준선이 올라올 때까지 한번 올라와서 기다려서 한번 반등이 나왔고 그다음에 61선 이 다시 올라올 때까지 좀 기다렸던 그런 흐름인데 주봉이나 월봉을 보면 특히나 이제 월봉을 보게 되면 5월선에 이번에도 아랫꼬리를 딱 달고선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5월선을 타고선 강한 그런 캔들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이번 달 캔들이 굉장히 좀 강한 양봉이 나와줄 수 있거든요. 그렇다면은 지금 이렇게 두 달간의 박스 구간은 거의 이제 끝나가는 구간이 아니겠느냐. 그 박스 구간에도 역시 수급은 기관과 외국인 중심의 좋은 수급이 계속 이어져 왔다라는 쪽에서는 현재 박스권 이 조정을 좀 끝내고 상승 모멘트 그 에너지를 좀 응축해 있다.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. 양봉이 상당히 좀 의미를 둘 수 있는 그 양봉이 좀 돼야 될 텐데 박스권 돌파를 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상승을 바라볼 수 있을지 가격 전략도 세워주시죠. 네, 뭐 마진 목표 가격은 한 3,000원 정도까지 나오는데 그 전에 매물대가 좀 많은 곳이 2,700원대 정도까지 나오거든요. 그렇다면은 2,750원 정도가 목표가가 되겠고요. 오늘 진입하신다면 21선 정도 2,260원 약간 마이너스권에서 오늘 접근하시는 것이 좋겠다. 그리고 손절 가격은 월봉상으로 그 5일선 특히나 이제 그 주봉상으로 21선을 그동안 저점으로 계속 만들어 줬거든요. 이 자리를 이탈하는 자리가 2,120원 정도가 됩니다. 이 자리 이탈하지 않으면은 추세 살아 있다라는 관점에서 접근 계속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. 맞습니다. 말씀 잘 들었습니다. 네, 자 이렇게 이승준 전문가와 함께 살펴봤습니다. 이어서 지점으로 가보겠습니다. 현대증권 이촌동 지점 이철진 차장입니다. 차장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오늘의 종목은 NX네요. 부엌 가구 전문 회사인데 자, 이 종목을 보시는 그 이유 설명을 해주시죠. 예, 말씀하신 것처럼 주방 가구 전문 업체인데요.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고 향후 2분기도 계속적으로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. 아무래도 지금 생활 트렌드의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전에는 뭐 주방 가구를 한번 설치하면 거기에 대한 뭐 교체라든가 새로운 것으로 하는 그런 수요는 별로 많지는 않았거든요. 근데 최근에는 개인의 그 뭐 개성이라든가 실효성 또 이제 월세 가구로 이 전환이 많아짐에 따라서 월세 임대업자들은 또 최대 수익을 누리기 위해서는 다시 또 리모델링을 해줘야 되는 그래서 그에 따른 교체 수요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그런 업종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. 그래서 1분기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90% 영업이익이 늘어났고요. 2분기도 한 영업이익은 29억, 작년 2분기 대비해서 한 130%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거든요. 또 그동안 반영이 안 됐던 해외 공사분 정도의 해외 공사에 대한 이익도 2분기에 반영되기 때문에 1분기 실적도 좋았고 2분기 실적 향후 계속적으로 이런 생활의 변화에 따른 뭐 교체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매출은 계속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최근에 뭐 1분기 실적이 나온 이후에 고점을 형성하고 조정을 좀 받았었는데요. 저는 이제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좀 재상승의 초기 국면 모습 다시 나왔거든요. 그래서 이 정도의 가격대에서 이제 접근을 하시면 아마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오늘 NX를 추천했습니다. 이야기 들어보니까 정말 이 본격적인 실적 회복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기인 것 같은데, 이 전체적으로 뭐 가구 회사가 NX뿐만 아니라 한샘도 있고 현대 리바트도 있고 그렇잖아요. 그런 종목에 비해서의 강점이 좀 있는 건가요? 예, 아무래도 뭐
그 전체적인 점유율 순위에서는 조금 떨어지긴 하는데 주방 가구 전문 업체라는 쪽에서 특화된 상품이 있기 때문에요. 거기에 대해서 조금 메리트를 보시면 될 것 같고 개인이 접근하기는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개인들이 좀 접근하기에 좀 저가주로 하는 측면에서는 또 매매에는 좀 더 유리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. 최근에 주방 가구가 또 오히려 이제 홈쇼핑이나 온라인 쇼핑 쪽으로도 매출이 좀 다변화되고 있거든요. 예전에는 뭐 딱 꼭 굳이 고객들이 찾아가서 했던 것들인데 매출이 좀 다변화되면서 중저가 또 브랜드 쪽으로도 애들이 좀 특화된 그런 쪽이 있기 때문에요. 오히려 이제 한샘, 리바트만큼이나 또 NX에 대한 또 부각도 될 수 있다고 측면이 되고요.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식 측면에서도 저가주기 때문에 개인들의 트레이딩 쪽으로는 또 오히려 또 유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.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조정을 받았어요. 어제 구간레면에 반등에 성공을 하긴 했는데 지금 보니까 기관 쪽에서 그동안 연일 좀 매도를 좀 보였었네요. 어제 매수로 전환된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그렇다면은 이 기관의 매도가 일단락됐다고 볼 수 있는 시점인지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. 예, 그동안 이제 빠졌을 때 오히려 이제 그 고점 형성 이후에 기관들이 매도가 나왔는데 오히려 1분기 실적을 보고 이제 그때부터 차익 물량이 좀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근데 이제 어제 처음으로 투신해서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제 다시 2분기도 괜찮네라는 생각 그리고 앞으로 또 3, 4분기 쪽으로도 기대감이 들어오면서 투신의 매수가 들어온 게 아닌가라고 이제 뭐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거죠. 꾸준히 외국인들은 꾸준히 사 들어왔기 때문에요. 뭐 그저께 한번 파는 거 말고는 외국인은 꾸준히 사 들어왔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 순매수가 이어진다 그러면 다시 한번 지난 고점을 돌파하는 또 뭐 그런 신고점도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어제 많이 이미 올랐기 때문에 오늘 한 8% 정도 올랐거든요. 그러니까 아마 아침 거래도 많이 실렸고 아침에는 어느 정도 이제 조금 형성되면서 좀 단기 플러스권에 사실 좀 밀리는 음봉이 나올 가능성도 있거든요. 그래서 접근하신다 그러면 오히려 좀 마이너스권에서 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플러스 났다 마이너스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 2,000원대 정도 음봉시 매도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단기적으로는 지난 고점을 돌파하는 한 2,400원 정도까지 보시면 단기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손절 라인은 보시면 이제 41선을 크게 훼손하지 않고 41선을 타고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41선 한 1,870원을 하회한다 그러면 손절하신다는 생각으로 장중 마이너스권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. 알겠습니다.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이렇게 두 종목을 살펴봤습니다. 가격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. 먼저 지점의 관심주 NX입니다. 목표 주가 2,400원, 손절 가격 1,870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. 앞서 점검을 해봤던 이 명예전당 관심주는 메리츠 종금증권이었는데요. 목표 주가 2,750원, 손절 가격 2,120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. 열린시장 레이싱이었습니다.